네, 이제 월간 우등생 학습이 1년의 구독이 이제 끝났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인 거 보니까 날짜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월간 우등생 1년을 구독을 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등생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이제 한국을 돌아갈 거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한국식 학습을 진행을 하려면 일반 문제집을 분철을 한 걸 살까, 아니면 좀 귀찮으니까 한 권으로 퉁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이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등생 학습을 이제 1년을 구독을 하게 됐고, 제가 구독을 한 건 이것저것 다 서치를 해봤더니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저렴했었던 것 같아요. 뭐 쿠폰도 할인받고, 뭐 일시불 뭐 할인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고, 이제 매달 비싼 택배비를 받고 이제 해외로 배송을 받아가지고 받았던 케이스인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월간 우등생을 학습을 했었던 건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우선 한국에서 3월달, 4월달, 5월달을 이제 계속 한국 학습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단원별로 공부를 하기에는 솔직히 문제집을 분철되어 있는 걸 풀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어느 단원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선생님이 이제 학습표를 주지 않는 이상 그걸 체크를 하기 힘든데, 이제 월간 우등생 같은 경우는 매달 공부하는 그 단원별로 이제 짜임새가 되어 있는 거가 상당히 장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을 풀면서 나중에 아이의 구멍을 너무 많이 눈을 감고 싶으나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문제집을 사서 복습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국어 문제집하고 수학 문제집을 사게 된 계기가 되긴 했지만, 결론은 조금 괴로웠던, 처음 뭐 이제 문제집을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풀게 된 건 2월달, 3월달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좀 적응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처음에는 이제 매일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2주, 3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집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왠지 강박관념이 좀 있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잠시 한 달 정도는 아이들에게 조금 그런 고통 아닌 고통을 좀 줬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학습을 좀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이렇게 분철이 되어 있는 이 문제집을 통으로 이번 주는 그냥 수학 다 해버려. 그냥 뭐 두 번째는 뭐 국어하고 나머지 있는 거 해버려. 아니면 단원평가 나오면 단원평가는 방학 때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그냥 하다 보니까 미리 그냥 다 풀어버리니까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문제집 배송은 세 번째 주 정도에 배송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세 번째 주에 받자마자 네 번째 주에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12월에 오면 11월 네 번째 주에 어느 정도 반 이상을 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집이 왔다 그러면 매일 조금 부담스러워서 혹시나 밀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부터 그냥 빠르게 풀고 그 한 달치 나온 걸 마무리만 해도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리면 조금 밀림이 좀 덜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의 성향도 너무 달랐지만 학습 능력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우등생 해법을 구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분철로 되어 있어서 문제집을 추가로 구매를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만 학습을 할 예정이고, 둘째 아이는 이제 능력치가 조금 평범한 아이거나 조금 아래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게 우선은 아이에게 도움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등생 해법이 이제 높은 단계의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간 정도 레벨에서 조금 쉬운 부분 레벨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둘째한테 딱 맞는 학습적인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는 많은 문제집을 다다익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둘째는 좀 저렴한 우등생 해법을 1년을 추가로 더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이어서. 네. 그러면 이제 우등생 해법하고 빨간펜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빨간펜이 혹시 어떠냐? 빨간펜을 제가 예전에 큰아이가 1학년 때 잠시 풀어봤던 것을 영혼을 끌어들여서 기억을 해본 결과,
문제집은 만족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빨간 펜을 구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돈 때문에. 매달 금액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1년 구독을 한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제 기준으로.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해외에서 배송을 받아서 한 70링깃에서 80링깃이니까 거의 2만 원 이상의 돈을 매달 제가 배송료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렴한 문제집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등생을 하게 되었고, 우등생을 잘 모르는데도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에 출판사 때문에 하게 됐어요.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가 그래도 워낙에 이제 이름 있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잘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많이 물어보는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G에서 빨간 펜을 계속 풀어봤던 부분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빨간 펜을 잠깐 했었을 때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난이도가 이 우등생 해법보다는 조금, 학습보다는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의 영역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잘 되어 있다는 약간 평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껴도 그런 퀄리티가 조금 있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엄청 차이 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저는 추가적인 문제집을 더 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위에서 무엇을 택할 거냐라고 하면, 돈이 여유롭다 그럼 빨간 펜을 하시고, 돈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 다른 다양한 걸 추가로 더 시킬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우등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 되는 아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등생이 조금 쉬울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어찌됐든 우등생 학습, 저는 둘째는 1년을 구독을 추가로 할 거고, 이제 첫째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아이들마다, 그래서 보시고 매달 학습이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권하지 않고, 만약에 매달 학습을 해서 습관도 좀 들였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처럼 3월달, 4월달, 5월달 학교에 맞는 학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등생 학습으로 한 1년을 한번 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